저의 어머니 친구분 중에서 목욕탕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119에 실려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뇨병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는 아직도 당뇨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합병증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진단받을 정도로 흔한 질병인데요. 초기에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평생 독한 약을 먹어야 하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심할 경우 발을 절단해야 하거나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약을 드시는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초기에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의 증상과 관리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란 한마디로 체내의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 다시 말해 포도당 수치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당뇨병이라고 말하는데요. 당뇨병 초기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모호해서 당뇨병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 당뇨가 심해지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량이 늘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며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처럼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신체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망막병증으로 실명을 할 수 있고 신기능장애, 즉 신기능 저하로 심할 경우 투석이 필요하며 신경병증, 다시 말해 저림이나 통증이 올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뇨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정상일 때는 공복혈당 100 미만, 식후혈당 140 미만을 말하고 당뇨 직전일 때를 공복혈당 100에서 125, 식후혈당 140에서 199일 때를 말하며 당뇨일 때를 공복혈당 126 이상, 식후혈당 200 이상을 말합니다. 당뇨 초기 증상 5가지는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도 또한 충분한 수면 뒤에도 피곤함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공복감으로 인해서 밥을 많이 먹는 것도 당뇨 초기 증상입니다. 밥을 먹어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눈에 침침함을 자주 느낄 때입니다. 노안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고혈당으로 인해서 미세혈관이 손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늦게 아무는 것도 초기 증상 중 하나인데요. 예전보다 상처가 늦게 낫는다고 생각되면 고혈당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발 저림 현상이 자주 나타날 때인데요. 혈액이 끈적해지면 대표적으로 심장과 가장 먼 곳부터 손발 저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슐린 분비 촉진제로는 대표적으로 설폰효소제와 메글리티나이드계가 있습니다. 설포닐 우레아계, 메트포르민 같은 당뇨약은 당뇨가 발생된 원인은 놔둔 채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 분비만을 촉진하는 등 당 수치만 일시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노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당뇨입니다. 당뇨는 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해서 없애면 1, 2개월만 해도 당 수치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까지 낮추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를 포함한 대부분의 질병은 혈액을 돌아다니는 염증, 독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과 안 좋은 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므로 꼭 섭취해야 합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수수, 메밀과 같은 곡물을 통곡물 형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구마를 굽거나 삶아 먹어도 좋습니다. 반면 흰쌀처럼 정제된 곡물이나 흰 밀가루는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탄수화물 음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설탕이 들어간 시리얼, 흰빵, 튀긴 감자 등은 더욱 안 좋습니다. 채소.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지방, 나트륨의 함량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먹어도 좋습니다. 단, 감자와 옥수수 같은 음식은 탄수화물 음식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소는 열을 가하지 않은 신선한 상태 혹은 가볍게 찌거나 삶은 상태로 먹으면 됩니다. 시금치,
케일과 같은 녹색잎 채소들은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넉넉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녹색잎 채소만 먹는 것은 편식과 같습니다. 채소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짙은 녹색잎 채소와 더불어 피망이나 당근과 같은 붉은 계열, 양파와 같은 흰색 계열, 가지와 같은 보라색 계열의 채소들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로 볶음 요리를 할 땐 소금, 버터, 설탕 등의 조미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채소라고 해도 이 같은 조미료 사용이 과해지면 오히려 당뇨 환자에게 해롭습니다. 피클처럼 소금에 절인 음식은 가급적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과일, 비타민, 식이섬유, 각종 미네랄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과일도 당뇨 환자에게 좋습니다. 단, 채소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선한 과일은 물론 냉동이나 건조 과일도 좋습니다. 단, 잼처럼 과일을 설탕에 졸인 음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과일로 만든 젤리, 과일 주스, 통조림 등도 마찬가지로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면 먹지 않아야 합니다. 단백질, 소고기, 닭고기, 생선, 해산물, 콩류, 달걀, 두부 등이 대표적인 단백질 음식입니다. 미국 당뇨학회에 따르면 콩, 견과류, 씨앗, 두부처럼 식물성 단백질과 생선을 비롯한 해산물, 닭고기와 같은 가금류, 달걀, 저지방 유제품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베이컨처럼 기름기 많은 고기나 지방 함량이 높은 유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당뇨에 좋은 음식 2가지를 추가로 추천드리자면 돼지 감자가 있는데요. 돼지 감자에는 이눌린 성분이 일반 감자에 비해 100배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눌린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성분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주도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여주에는 식물 인슐린과 카란틴 성분 2가지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2가지 성분은 포도당의 연소를 도와 포도당이 체내에서 재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뇨의 초기 증상과 예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당뇨나 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하려면 설탕과 같은 과한 당 섭취 및 기름진 식사 같은 식습관의 개선과 체중 증가 등을 막는 적절하고 건강한 운동 습관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여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팁토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